말씀. 어찌됐든 그러면 1등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원희룡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조직세나 친윤이 붙었다 결선에 가면은 완전 게임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이제 서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논평을 하시니까 거의 100%다 결선 가는 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객관적인 진단인지 좀 의문이에요. 지금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뭐 조직세에서는 열세인 한동훈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투표장에 누가 나갔는지는 지역별로 잘 분별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세론이 완전히 꺾이진 또 않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안 나갔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당대표가 결선을 가더라도 가장 유력한 걸 전제로 앞으로의 뭐 이런 전망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취재해 보면 캠프마다 다 자기들이 1등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고 대구 경북 쪽에 취재를 해보면 그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쌈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정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누가 1등 할까요? 다음 대선 너무 많이 남았는데 대선 후보 뽑는 것도 아니고 3년이나 남은.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그 친윤 쪽의 핵심 의원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어떻게 됩니까?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누가 밀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희룡. 그쵸. 예, 밀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영남도 좀 밀리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영남. 예, 그래서 그러면 결선은 가요? 네. 결선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결선에서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친윤 의원이고 네. 나름 이제 중도 비윤 쪽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야 분위기가 좀 달라. 그래서 분위기 어떻게 다른데요? 그랬더니 아니 오다가 안 먹힐 것 같아. 오다가 엄청 내려가는데 안 먹힌대요. 안 먹힐 것 같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네네. 얘기를 그 사람은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그 친윤하고 통화했다는 그분은 예. 전당대회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판에 아주 예, 대통령하고도 아주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고 예. 그래서 그래도 조직 윤하동 선거를 의원인가? 조직선거를 해봤으면 그분 얘기를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역을 막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해보겠지 하지만 결국 바람이나 이 대세를 꺾기는 쉽지가 않고 조직은 충분 조건 선거에서의 조직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 조건이지. 1등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더라도 과반은 넘지 못한 가운데 결선은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5% 이상으로 45에서 50 사이로 1등을 하느냐 네. 아니면 45 이하로 1등 하느냐 그게 45 이하로 1등을 하면 대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결선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45 이상으로 1등을 하면 네. 이미 대세가 있기 때문에 2, 3%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긴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도 당연히 추미애 의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장이 당선됐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과 민심은 다른데. 괴리가 큰 양이다. 결과를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별로 분쟁이 없어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않고 있고 뭐 당대표는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독주하는 분위기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안 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 민주당이. 민주가 없어졌어요. 예? 좀 더 그 방송 용어에 적절치 않지만 이거 거의 공산당 선거야. 공산당. 예? 90% 넘는 역대 헌정사상 90%가 넘는 경선에서 전당대회 경선에서 90%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조국 혁신당도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찬반이잖아요. 워낙 작은 정당. 아니 찬반이잖아요. 경쟁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나와서 찬성이냐 반대냐는 경쟁자가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예?
다른 문제라고 보고 민주당이 이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천하의 김대중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75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사람, 네. 이견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전부 다 몰락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사실상 네. 이건 일극 체제의 완성인데 이런 상황이면 본인이 대표로 나오면 안 돼요. 당을 위해서라도. 당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본인이 다 장악력을 갖고 있는 당인데 네. 굳이 대표까지 해서 네. 그러면 아바타를 내세웠어야 돼요? 아니 방패막이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야. 네. 문재인의 길을 택했어야지. 알아서 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전에 당 대표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문재인의 길을 택했어야지 네. 그렇다. 지금 이해창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창 당내 권력 아무리 쥐고 있어봐야 결국 찍을 사람만 찍는 거예요. 결국 중도층이 찍어줘야 당선이 되는 건데 중도층을 계속 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총선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그 일극 체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라디오 토론이죠. 네네. 라디오 토론에서 일극 체제 아니다. 이게 당원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낸 체제이지 아니, 그것도 이게 일극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북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민민주주의라고 다 얘기해요. 장유미 변호사 저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90%가 넘는 거 이례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이제 당원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1차 변수는 외부 변수예요. 윤석열이 만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도함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걸 아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게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외부적이 너무 강하다, 세다, 무도하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민주당 안에 어떤 정치인들이 있나? 네.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네. 정치력 어떤가? 당원들이 왜냐하면 이 당원들은요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한때는 친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다른 정치인을 지지했던 분이에요. 지금 어떤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치인이 이재명이다. 이런 네.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요 영장 발부시키고 싶겠죠.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계속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냐 이러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수원에서 조사하던 거, 그러니까 제3자 뇌물 북한에 송금한 부분 다 중앙으로 끄집어 와가지고 한꺼번에 영장 발부 가능성 높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장 기각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 여러 번 받게 하려고 수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까지 3년차 접어들면서까지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간차를 두면서 또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는 당신과 민심이 크게 괴리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 넘어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치적으로 또 민심과 완전 괴리되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이란 그 정치인 총선에서는 어쨌든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대권 가도의 한 플랜 중에 하나인 걸 당대표는 건너가는 징검다리인 걸 알아요.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는 이재명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네. 이런 인식 누가 제일 강력하게 심어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워낙 탄압이 세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다라는 그 장 변호사님 그게 설명인데 이제 민주당의 논리인데 그 민주당이 특히 그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네. 거의 왕당파의 논리인데 예. 그건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건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경우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네. 특히 이재명 그 전 대표도 네. 본인이 뭔가를 해볼 생각이 있으면 민주당을 방패로 삼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에 그 관계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 논리로 얘기를 해요. 군사 독재가 아니고 검찰 독재 시절에 검찰이 저렇게 탈탈 털어서 올가매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선두에 이재명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논리를 얘기하는 건데 네. 장 변호사님 그 말씀이시죠.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좋아할 얘기일 뿐 민주당 지지자를 벗어나는 한 발만 벗어나도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